자, 2 부에서는 그럼 각 회사의 장기적 포트폴리오를 비교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떤 기술을 갖고 있는지. 자, 펩트론의 장기 제형은 지금까지 상업화된 거는 이제 루폰 하나뿐이죠. 물론 루피오 대포가 있습니다만 저는 이거 두 개를 같은 기반 기술을 보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평소에도 이 기술을 별로 대단하게 보지는 않았어요. 그 이유를 설명을 좀 드릴 텐데, 자, 왜 그동안 루프원을 개발해도 여기에 제가 눈 하나 깜짝 하지 않았느냐. 자, 루폰 2025년 7월 달에 나온 신한투자증권의 리포트입니다. 루프원은 루프원의 장점이 나오죠. 국내 유일하게 생물학적 동등성을 입증했다고 강조했다. 이게 마치 나머지 약들은 생물학적 동등성 입증만 하지 못해서 마치 그 성조 그 이 전립선암 치료제가 루폰이 독식될 것처럼 이렇게 써 놨단 말이에요. 그죠? 자, 루프원의 신한투자증권은 루프원의 승인명은 쭉쭉쭉쭉 나오고 뭐라고 그랬냐면 주일의 제형을 원래 1 회로 변경한 기술이 향후 공동 개발한 비만의 치료제에 확장될 것이라고 평가를 했대요. 자,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 루프원이 어떤 데이터길래 이게 비만 치료제까지 연결할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여기 보이는 이미지는 타케다가 만든 루프로렐린의 약동학 데이터입니다. 한 달 제형이죠. 보시면 오리지널 약물 자체가 초반 방출이 엄청 세게 잡혀 있는 걸 알 수 있어요. 타케다가 세팅한 약물 방출 패턴이 이겁니다. 그러면은 이걸 펩트론은 계량 신약이 아닌 제네릭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초반 방출 패턴을 충족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. 자, 그럼 이 초반 방출, 자, 4일 내에 최고 농도를 찍는 이 초반 방출 패턴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주 1회 제형의 비만 치료에서 볼 수 있는 패턴입니다. 투입 즉시 혈중 농도가 급격히 치솟아서, 그래서 인제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는 총 4 개월 동안에 1 개월씩 에스컬레이터 방식으로 용량을 점점 증진시키게 해 놨어요. 왜? 초반 방출이 주일의 정은 이렇게 세기 때문에, 부작용 때문에. 자, 그럼 비만 치료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? 초반 방출 억제하는 거죠. 그럼 이게 이 루프원을 제작한 기술이 비만 치료제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한 겁니까?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. 자, 그럼 현재 그 전립선암 치료제 기술 개발 현황을 보면 나와 있어요. 자, 대웅제약 봅시다. 대웅제약은 기존의 루피오 대포를 용량을 3배 증진을 시켰네요. 그래서 3 개월짜리 지속형을 만들고 있죠. 자, 3 개월짜리 만들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루피오 대포 자체가 초반 방출이 세기 때문에 3 개월도 가능한 거예요. 그러면 또 동국제약은 어떻게 됐습니까? 동국제약은 생동성 시험 못해서 나가게 됐을까요? 아닙니다. 동국제약도 현재 생동성 시험 충족시키고 3 개월짜리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. 무슨 방식으로 얘들은? 에머전 방식으로.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? 여기에 보다시피 다른 데이터를 찾으면 얼마든지 펩트론에 대한 우호적인 기사를 노골적으로 썼는지를 비교해 볼 수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저는 그 '펩트론이 일라이릴하고 비만 치료제를 계약할 수 있을까?'라는 생각은 쪼끔 회의적이에요. 왜? 루프원 말고는 장기 주사제를 개발해 본 경험이 없습니다. 다른 포트폴리오가 없어요. 이걸 알 수 있게 해 주려면은 루폰 말고 어떤 다른 장기 주사 제형의 약동학 데이터가 존재를 해야 되는데 없습니다. 그동안 개발 안 했으니까. 아시겠죠? 그래서 이에 대한 판단은 유보합니다. 즉 뭐냐면 신한투자증권에서 계속 주장해 왔던 루프원이 무슨 기적의 신약은 아니라는 거예요. 이게 뭐가 기적의 신약입니까? 제형 자체도 별게 없는데. 이게 비만 치료제와 연관이 있다고, 이거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 수 있는지 참 궁금해요.
뭐 어떤 뭐 생각이 또 있었겠죠. 자 그러면 여기서 G2G 바이오의 기술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G2G 바이오는 어떤 기술을 갖고 있냐면 약물 방출량을 고함량을 탑재하는 걸 상당히 강조를 했어요. 약동학 데이터로 보면 실제로 이런 게 드러나는 게 비만 치료제에서 펩토론과 G2G의 약동학 데이터를 비교하면 G2G는 유난히 고함량 약물로 반감기를 길게 늘리는데 데이터를 좀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. G2G는 이제 에머전 방식이거든요. 근데 이 G2G 같은 경우에는 고함량을 강조하는데 그럼 과연 장기 주사 제형에서 고함량을 강조하는 게 맞는가라는 의문이 들어요. 왜? 장기 주사 제형 같은 경우에는 주 1 회보다는 약물 탑재량이 줄어야 됩니다. 고 고함량을 많이 약물 때려 넣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. 주 1 회보다 약물 탑재량이 줄고 이니셜 버스트를 줄여 갖고 부작용 없는 안전한 장기 주사 제형을 만드는 게 목표인데 G2G는 고함량을 되게 전면에 내세운단 말이죠. 그럼 일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G2G 같은 경우는 알갱이 마이크로스피어 자체가 균일하지 않기 때문에 약물을 많이 탑재했을 경우에 그 일정 규격에 의하여 마이크로스피어가 약물에 녹아 들어와서 초반 방출을 일으키는 데이터를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럼 이걸 이 회사는 어떻게 제형을 개발했냐면 첫 번째 항염증제를 썼습니다. 항염증제를 쓰고 초반 방출을 억제하기 위해서 초반 방출 제어제를 썼어요. 자, 이 항염증제가 뭐냐면 덱사메타손입니다. 쉽게 얘기하면 스테로이드죠. 자, 우리가 일반인이 스테로이드를 맞을 때 약물 복용 맞는 횟수를 1 년에 2회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, 부작용 때문에. 그러면은 언론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해 놨냐면 이 항염증제와 스테로이드를 사용한 것을 마치 대단한 기술인 양 포장을 했다는 거죠. 항 0.2 기술을. 자, 이 항염증제와 그 방출 제어를 사용했다는 거는 이 회사의 약점을 커버하기 위해서 사용한 거예요. 이게 대단한 기술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. 자, 이 주사제형을 의뢰한 그 원물질 특허자가 이 주사제를 만들었을 때 자기들이 의도한 약물 말고 다른 약물이 들어가는 걸 달가워할까요? 저라면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. 지금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? 인벤티지 랩의 균일한 마이크로스피어가 해결법입니다. 왜냐하면 마이크로스피어 자체가 크기가 균일하면 체내에 주입됐을 때 체내 수분량을 일정하게 조절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방출 데이터가 일정하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. 자 그럼 우리가 빅팜이 한 달 제형의 원물질을 이제 개량 사업을 하는데 개량 신약 월 1 회로 인제 방어를 하게 되는데 그럼 어떤 제형을 선택을 해야 되느냐고 물어보면 자 노보노디스크나 일라일리가 이 주사제를 만들고 나서 특허나 약동 데이터를 발표했을 때 다른 회사들이 이 다른 기술을 사용해서 인제 이 약동학 데이터를 90% 이상 충족을 시키게 되면 바로 복제약이 출현하게 되죠. 그러기 때문에 이 3개 회사 중에서 우수한 제형을 선택해야 됩니다. 물론 장기 지속형에서 꼭 마이크로스피어가 있다는 법은 없어요. 마이크로스피어를 선택한다는 전제가 깔립니다. 물론 여기에는 이제 어센디스 파마라든지 아니면 그 카모루스라든지 여러 제형 회사들이 있겠죠. 아니면 암제인 쓰는 단백질 링커 방식이라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장기 주사 제형 기술들이 있습니다. 어 그렇기 때문에 1 개월 제형을 만드는 데는 상당히 심사숙고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돼요. 그래서 G2G의 이런 항염증제 사용과 방출 제어제 사용은 약점으로 작용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.
그러면은 이 루펀이 또 이제 루펀 얘기 들어와서 루펀은 그럼 인벤티지 왜 안 만들었느냐. 자, 이 전립선암 치료제 같은 경우는 IV의 3004의 데이터를 보듯이 만일에 초반 방출을 눌러 놓게 되면요, 계량 신약으로 바뀌어요. 그럼 계량 신약이 되면 임상 1 상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. 그러면은 임상 1 상을 다시 할 만큼 이 전립선암 치료제가 상당히 캐파가 커지고 늘어나는 시장이냐? 아닙니다. 시장성이 없어요. 늘어나지 않아요. 그래서 계량 신약을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. 라이센스 아웃을 그래서 상대방 제약사가 요구할 시는 준비가 돼 있지만, 참고로 인제 그 인벤티지 같은 경우는 이 전립선암 치료제를 6 개월 전까지 이미 확보를 해 둔 상태예요, 데이터를. 그러면 왜 LG화학은 펩트론과 손잡고 이 루폰을 출시했느냐? 이 전립선암 치료제가 우리나라에서는 성조숙중 치료제로 쓰였습니다. 그래서 성조숙중 치료제를 쓰고 LG화학의 그 사업 분야 쪽에 성장 호르몬이 있어요. 그래서 한 최근 3-4년 동안 이 성장 호르몬이 엄청나게 시장이 커졌습니다. 청소년기에 키를 크게 만든다는 그런 것 때문에. 그래서 루폰을 손잡고 인제 개발하게 된 거죠. 이런 의도인 것이지 단순 전립선암 치료제로서 접근해서 한 건 아니었단 말이죠. 근데 인제 이게 내년부터는 이 성조숙중 치료에 대한 성장 호르몬, 특히 성장 호르몬 오남용에 대한 규제가 시작이 될 겁니다.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? 자, 그럼 최근에 세마글루타이드 인제 고함량 버전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. 기존에 맞았던 뭐 0.2 밀리부터 시작해서 4 단계에서 2.3 밀리까지 증량하는 그런 데이터가 나왔는데, 지금 고함량 버전은 이거보다 상회하는 고함량 버전을 실험할 가능성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. 지금 약 임상 실험도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요. 그러기 때문에 이 고함량 버전의 약동학 데이터를 눌러가면서 초반 그 이니셜 버스트를 눌러서 인제 그 고함량 버전의 약효를 증진시키려면 반드시 인제 장기 제형으로 가야 되고, 두 번째가 약가인하죠. 장기 지속형 치료제가 반드시 도입돼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, 트럼프가 인제 곧 이 비만약에 대한 그 약가 인하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. 그러기 때문에 주 사회로는 더 이상 이제 본전을 맞출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와요. 자,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펩트론과 G2G가 가지는 기술을 쪼끔 이제 비교를 해 봤습니다. 간단하게만 비교를 해 봤어요. 왜냐면 그 펩트론 자체는 워낙 포트폴리오 자체가 장기 주사 제형이 없고, 그러면 그리고 두 번째 G2G도 마찬가지입니다. 지금 다 이런 상황이에요. 유일하게 인벤트지만 장기 주사제 포트폴리오가 많습니다. 자, 이 계량시약 파이프라인 봐요. 엄청나죠? 자, G2G도 개발하는 고 있는 약물이 많지만 파트너사가 다 공란입니다. 그죠? 왜일까요? G2G가 더 먼저 설립됐습니다. 인벤이 후발주자예요. 먼저 설립돼서 이걸 개발하고 있었는데 후발주자의 제형은 국내에서 파트너를 다 찾았고, 그죠? 굴지에 그 국내 대형 제약사들이 다 파트너로 포진되어 있습니다. G2G는 없어요. 왜일까요? 기술에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봅니다, 저는. 국내 제약사라고 폄하할 일은 아니고요. 국내 제약사도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는데 과연 글로벌 빅팜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을까요? 그래서 단순 장기 제형으로만 본다면, 시총을 지어 놓고 장기 제형 주사제만 접근을 한다면 인벤티지가 제일 기술이 우월하다는 건 명약관화한 일이 되겠습니다. 자, 다음 회에는 그럼 인제 그 제일 경쟁이 심하고 앞으로 엄청난 그 시장을 규모를
기대할 수 있는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3 사의 제형과 약동학 데이터 그리고 임상 결과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